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주말 동안 컴퓨터 좀 이슈가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갖고 수리를 맡겼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그래서 뭐 생방송도 당연히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도 데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합만 짜서 주말 내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 뭐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주간 올킬 가져갔고요. 그리고 야간도 메인 챙겨갔고, 그리고 다음 일요일 주간 또 챙겨갔고, 그리고 야간 중승부까지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경기가 많이 없었는데 두 조합 드렸거든요. 근데 세이브가 단폴 조합이 돼가지고 저는 1점 차 예상을 해서 1무 조합 드리면서 그래도 한 조합 또 챙겨가가지고 하필 영상 안 올리고 방송 쉴 때 싹 다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주말도 그렇고 7월달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특별히 뭐 쉬는 날 없습니다. 7월달 없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거고 한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일단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한번 봅시다. 야쿠 선발 나카무라 유토, 그리고 요미우리는 니시다테 등판을 하죠. 일단 나카무라 유토 올 시즌 데뷔했고 지금 두 경기 그리고 지금 1승 1패에 뭐 지금 10이닝 동안 단일 실점 기록을 했어요. 뭐 이닝을 많이 먹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신인이어도 뭐 나름 괜찮은데,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안정감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닝 대비 피안타율이 조금은 높습니다. 피안타율은 조금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잘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미우리의 최근 타격감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좀 무난하게 막아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진구구장 아닙니다. 오늘 중립구장인데 진구구장보다 사이즈가 좀 커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뭐 장타를 맞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니시다테 올 시즌 선발로 나와가지고 10경기 동안 2승 2패 방어율 3.68 기록하고 있죠. 선발로 전환해서 얘가 겨울전 때 활약은 되게 좋긴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뭐 완전 뭐 선발에서 뭐 완전 믿을만 하다 이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실점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좀 실점 값이 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완전 지금 뭐 솔리드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이닝 소화는 어느 정도는 뽑아주고 있다. 그리고 또 야쿠르트도 올 시즌 내내 타격이 문제입니다. 타격이 문제고 얘가 불펜으로 나올 때도 유독 야쿠르트 상대로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되게 괜찮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선발 다 그냥 좀 무난하게 던져줄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진구구장도 아니고 이 중립구장이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진구구장보다는 확실히. 이 양쪽 폴대까지 거리도 그렇고 중견까지의 거리도 그렇고 조금 커요. 그 진구구장보다는. 그래서 오늘 뭐 홈런 장타도 진구구장보다는 좀 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7.5 기준점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요미우리도 최근 경기 치르는 거 보면은 얘네가 최근에 어쨌든 안정된 마운드로 요코하마 상대로도 뭐 위닝을 가져왔고 뭐 주말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타격감이에요. 타격이 너무 안 터집니다. 마운드는 튼튼하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득점 자체는 많이 못 뽑을 것 같고, 그리고 요미우리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 타이트한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필승조 등판도 굉장히 많고,
그 말은 즉슨 1, 2점 차 승부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승패를 굳이 보자면 요미 쪽을 보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오늘 선발 이 나카무라가 긴 이닝을 소화해주진 못하다 보니까 불펜을 일찍 꺼낼수록 좀 불리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야쿠르트 불펜 뎁스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미승을 보긴 하되 큰 점수 차로 이길 거다 막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쿠 프렌 같이 보고요. 그리고 7.5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 대 주니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신 선발 타카하시, 그리고 주니치는 야나기 등판하죠. 타카하시 올 시즌 첫 경기입니다. 첫 경기고 얘가 작년에 뭐 6경기인가 뛰었는데 작년에 뭐 나왔을 때는 무난했거든요. 뭐 요코하마한테만 털린 거 말고는 무난했는데, 근데 좀 얘도 좀 올 시즌 첫 경기다 보니까 뛰어봐야 알긴 해요. 근데 얘가 주니치 상대로는 얘도 데뷔한 지가 꽤 돼갖고 옛날에 되게 좀 괜찮긴 했어요. 괜찮긴 했는데 어쨌든 이 간만에 복귀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투수진들의 복귀전 오랜만에, 특히 오랜만에 올라오는 애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보고 싶고, 그리고 준씨 안 하기도 올 시즌 되게 잘 던지고 있다가 얘도 약 거의 3달 만에 복귀를 해요. 3달 조금 안 돼서. 그래서 얘가 시즌 초에는 활약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한 팀들이 올 시즌 4경기밖에 안 치렀는데 요미우리랑 히로시마 이 두 팀을 2경기씩 소화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공보문나님 사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이 팀들이, 상대 팀들이 타격감이 그렇게까지 좋은 팀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야나기는 원래 히로시마 상대로는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얘도 오랜만에 복귀전에다가 이게 어쨌든 야나기는 저는 올 시즌 되게 안정감을 보여줬고 되게 나쁘지 않다. 얘는 또 보여준 게 많으니까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근데 다만 얘가 한신 상대로 홈에서는 되게 좋은데 이 고시엔 원정 갈 때마다 털린 적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점이 꽤 많아요. 작년에는 얘가 그 고시엔 원정이 없었는데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원정 가서 너무 많이 지거든요. 너무 많이 지고 방울도 높고 승률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불안하다. 그래서 오늘 선발 둘 다 조금 복귀전에다가 저는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주니치가 이겨도, 야나기가 호투하면서 주니치가 이겨도 저는 이길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한신이 이겨도 한신 최근 경기력이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때 무라카미가 어이없게 연승 끊긴 거 말고는 그 뒤로 야쿠르트 또 다 잡았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한신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제가 한신승을 보는 이유는 주니치가 이 한신 원정에 너무 약합니다. 얘네가 최근 한신 원정 10경기 9패예요. 1승 9패. 그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이거 한신승을 보긴 합니다만 저는 주니치 2.5 프렌 같이 보면서, 그리고 5.5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선발 다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변수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 한번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그냥.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 히로시마 선발 도코다, 그리고 요코하마는 아즈마. 일단 뭐 두 선발 다 훌륭하죠 이번 시즌. 도코다가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고전하면서 무너지면서 방울 1점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좀 이렇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 경기 한신전도 굉장히 부진했고, 일단 얘가 그 교일전 때부터 조금 고전하더니 이 여름 돼서 그런가 조금 지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코다 하면 사실 7이닝 거의 뭐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워낙 이닝도 많이 먹어주는 애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이닝 소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한신전도 4이닝, 뭐 야쿠전은 7이닝 먹긴 했지만 라쿠텐, 리오넴 상대로도 5이닝씩 밖에 못 먹고, 그래서 다소 기대치에 비해 조금은 아쉽다,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즈마는 얜 꾸준합니다. 제가 직전 아즈마 등판했을 때 야쿠르트 원정, 이때 야쿠르트 2.5 프렌을 1순위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때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봤던 이유는 아즈마가 얘가 올 시즌 기본적으로 방어율은 굉장히 낮은데 기본적으로 실점이 꽤 꾸준했거든요. 직전 경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실점 이상을 계속해서 한 8경기 연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쿠르트도 한 2점은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진구구장 원정에 약하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했는데, 이날은 또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야쿠전 주니치전 보면은 안타도 되게 많이 안 맞고, 뭐 제구야 워낙 잘 잡는 애니까 볼넷도 그렇게 많이 안 내주고, 그리고 또 히로시마 상대로도 워낙 강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8경기 7경기 등판해서 두 해 다 1.9 이 정도 1점대 방어율을 또 기록해줬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경기도 한 6, 7이닝은 뭐 기본적으로 먹으면서 2실점 내로는 막아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히로시마의 타격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얘네가 그래도 홈에서는 올 시즌 홈에서는 장타랑 타격이 좀 터져주면서 확실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홈에서 마저 그런 타격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신이랑 할 때도 그렇고 야쿠르트랑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타격 흐름으로는 저는 아즈마 상대로 뭐 큰 기대는 안 되고, 근데 요코하마도 뭐 마찬가지예요. 타격을 기복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도 좀 헤매고 하다 보니까, 또 도코다도 요코하마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얘도 올 시즌도 벌써 4번 만나가지고 2승 1패 방울 1.48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경기는 히로시마 승을 적어놓긴 했지만 누가 이겨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한신 주니치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한신 주니치는 두 선발 다 좀 한쪽이 뭐 크게 무너질 수도 있고, 일단 두 선발 다 막 복귀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예측 불허한 느낌으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면은, 히로시마 요코하마는 그냥 둘 다 좀 잘 던지면서 투수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점 싸움일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히로시마 승을 적어놓긴 했지만 1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세이브랑 니오는 경기를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1무를 그 단폴 가져간 거고, 그래서 이 경기도 약간 어제 그 세이브 경기처럼 봅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그래서 당연히 언더를 먼저 보고요. 그래서 언더 먼저 보고 1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히로시마를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릭스 대 라쿠텐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릭스 대 라쿠텐. 잠시만요. 일단 확인요. 어쨌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릭스 대 라쿠텐. 오릭스 선발 에스피노자, 그리고 라쿠텐은 야후레 등판하죠. 에스피노자 12경기 동안 3승 4패 방울 3.63. 에스피노자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워낙 좀 불안불안해요. 얘가 작년에도 시즌 초 중반까지만 해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여름 지나가면서 뭐 슬슬 뭐 이제 공략 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체력도 많이 떨어지면서 볼질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또 홈에서 좋지가 않아요. 홈에서 방울 4.54, 원정에서 2.67. 워낙 그냥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오락가락하고, 라쿠텐 상대로도 작년에 홈에서 6점인 6실점 크게 무너진 바 있죠. 원정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에스피노자는 최근에 소뱅한테도 그렇게 볼질하면서 털린 거 보면은 오늘도 개인적으로 큰 신뢰는 안 갑니다. 얘가 은근히 볼질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도 만약에 좀 볼질을 한다면은 이닝 소화도 많이 못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라쿠텐이 소뱅 상대로 되게 타격감이 괜찮았거든요. 그 흐름만 이어준다면은 오늘 에스피노자 상대로 나름 점수는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후레도 직전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사실 이 경기 되게 쉽게 풀어갔죠. 이때 매치업인 그 누구야, 와타나베였나? 걔가 이제 또 그 더워가지고 또 쓰러질까봐 2이닝인가 3이닝 만에 내려왔는데 그래 의도치 않게 쉽게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의 타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잘 던졌는데 저는 야후레도 좀 지켜봐야 된다. 얘도 확실히 올 시즌 원정에서의 지표가 조금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야쿠르트 원정, 오릭스 원정 연달아 좀 털리면서 이 얘도 교일전 때부터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피안타율도 좀 극도로 올라갔고 그래서 어쨌든 오릭스도 홈에서 분명히 장타값이 있는 팀이고 라쿠텐이랑도 뭐 경기할 때마다 점수도 잘 내고 하다 보니까 또 얘가 오릭스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얘가 올해도 원정 가서 4이닝 5실점 그리고 얘가 센트럴에 있을 때도 그때 교일전에서도 5이닝 3실점 원정 가서 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오늘 경기도 불안하다. 저는 오늘 두 선발 다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도 오릭스가 어쨌든 홈에서 좀 유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릭스 쪽을 봅니다. 보지만 이 경기 오버 접근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뱅 대 지바롯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그리고 지바롯데는 보스 등판하죠. 일단 아리아라 14경기 동안 6승 5패 방울 2.97. 아리아라가 초반에 기복이 너무 심했죠. 정말 심할 정도로 털리면은 진짜 그냥 막 6, 7실점 감독은 내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6월달부터 훌륭합니다. 6월달부터 그냥 5경기 지금까지 5경기 치르면서 싹 다 7이닝 이상 먹어줬어요. 7이닝 이상 먹어줬고 총 37이닝 동안 3실점 했거든요. 물론 얘가 은근히 피안타율은 또 높아요. 피안타율은 높은데 그래도 실점 값은 또 굉장히 적고 위기 관리 능력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시즌 초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아라는 최근에는 좀 믿고 갈만하다고 봐요. 얘 최근 등판 5경기 중에 4승입니다. 4승이고 한 경기는 7이닝 2실점 노디시전. 이 경기도 뭐 2실점밖에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믿을만 한데 얘가 올해 25년도에 이 지바로 때만 만나면 좀 고전을 했거든요. 3경기 등판에서 방울이 5점대예요. 5점대. 그 정도로 좀 고전했는데 근데 원래는 지바로 때 상대로 작년 재작년 상당히 강했던 애라 얘가 지바로 때를 어쨌든 3번이나 만났을 때는 지금 6월달부터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시즌 초긴 해요. 3월 말 극초반 그리고 4월 초 이때도 기복 엄청 심할 때고 5월 초 이때까지도 기복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실점값이 많았지 지금처럼 안정감 있을 때 만나면은 저는 또 호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아리아라는 믿고 갈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바롯데의 보스가 14경기 동안 방울 3점대 유지하고 있는데 얘도 최근에 무너지고 있죠. 그래도 뭐 6월 초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이 교일전 시작하고부터 지금 계속해서 털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실점값이 너무 높고요. 최근에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읽히는 감도 있다. 분석을 좀 당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뱅 원정 가서도 뭐 한 경기 잘 던진 적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이닝 4실점도 털린 바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선발에서는 아리아라가 훨씬 안정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뱅승의 마인승 그리고 6.5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아리아라가 기본적으로 오늘 이 실점 내로는 막아줄 것 같은데 소뱅도 주말에 라쿠텐이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와, 2경기 점수 드럽게 못 냈죠. 그때 모이넬로 등판할 때도 그렇고 그때 당하신 분들 엄청 많을 텐데 그래도 나름 일요일에는 또 점수를 뽑아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아리아라 믿고 좀 갈만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소뱅이 또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하면은 언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언어반 조금은 애매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랑 연홍 이거 한 경기씩 있는데 일단 축구는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롯데를 어느 정도 돌렸죠. 돌렸고
그래도 저는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일본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차이가 난다고 봐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일본은 최근에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고 A매치 항상. 그리고 뭐 국내 지금 나름 중국 잡고 홍콩 잡고 했는데 일본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 일본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 대 중국. 한국이 직전에 이제 연홍 이제 박지수의 클러치 끝내기로 78대 76 뉴질랜드를 잡았어요. 근데 사실 이날 경기는 점수차가 더 났었는데 4쿼터에 오히려 다 따라잡혔잖아요. 그래서 경기력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잘하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시원하게 발랐고 얘네가 여러분 괴물 하나 나온 거 아세요? 이 중국 여자 대표팀에 장쯔위라고 있습니다. 장쯔위. 얘가 이제 키가 2m 20이 넘어요. 여자 농구인데 2m 20이 넘습니다. 2m 20이면 NBA 센터들 또 2m 20 안 되는 애들 있거든요. 진짜 남자 그 NBA 레벨에서도 큰 편인데 와, 얘 그냥 얘 투입되자마자 그냥 다 이제 난쟁이 돼요. 난쟁이 되고 그냥 누가 붙어도 그냥 압도적이라 그냥 그 슬램덩크에 그 신현철 동생 있잖아. 신현필인가? 진짜 딱 걔 같아. 딱 걔 같아 갖고 와, 이거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막는다고 봐요. 아무리 박지수라도 이거 못 막는다. 근데 얘가 많은 출전 시간을 그렇게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직전 경기도 그 이제 11분 정도 뛰었지만 그래도 13점 넣어줬고 오늘도 이제 뭐 한국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좀 많이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 들어오는 순간 전 재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국 마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오랜만에 방송 켜서 이제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녹화본 올라갈 거고요. 주말 동안 흐름 계속해서 좋았다 보니까 이제 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간 이제 MLB가 오늘까지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인데 MLB가 뭐 이제 오늘까지 야간 경기가 없고 그래도 내일부터는 남자 배구랑 해외 축구 경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야간부터는 그래도 영상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